필립의 사연방은 여러분의 귀를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은 코믹, 액션, 활극, 배꼽 가출할 만한 유쾌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배가 꿀렁거리며 웃으실 수 있도록 읽어보겠습니다. 반가워요. 전 40대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을 30대 중반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서로가 왜 이제야 만났는지 아쉬워할 만큼 뜨끈한 사랑을 했죠. 그래서 프로포즈 같은 건 생략해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려고 예식장을 고를 때 가장 빨리 드는 곳을 잡았답니다. 양가 부모님은 역시 저희가 천생연분이라 생각하셔서 조금의 반대도 없으셨어요. 제 남동생과 시누이는 상견례 이후에 친구가 되어 자주 만나기도 했네요. 그렇게 백년가약을 맺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뜨거웠던 나머지 한 달 만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신혼을 오래 즐기기로 했지만 축복할 일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태교에 들어갔네요.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앉아서만 일해 계속 다닐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며 몇 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자식을 벌어 먹일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이에 저는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집에서 태교를 했어요. 10달 동안 남편이 애지중지해줘서 조금 더 힘든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임신 중에 잠꼬대로 뭐가 먹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이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잠꼬대한 음식을 구해왔답니다. 다들 남편이 임신 중에 서운하게 한 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던데 저는 고마운 기억밖에 없었죠. 곧 잘생기고 귀여운 아들을 출산하자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 시누이, 친정부모님과 남동생까지 무척 기뻐했습니다. 매번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양손에 선물을 바리바리 사오셨어요. 아들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랐습니다. 떼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작은 사고를 많이 치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고 많이 아프지 않고 5살의 나이가 되었답니다. 이전까지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아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아껴주었는데 조금 컸다고 애정이 식어버렸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육아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니 절대 아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지 말라 하셨고 저희 집에 반찬을 싸가지고 오시는 날에도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오기 전에 자리를 뜨셨답니다. 어머님, 조금 있으면 승수 어린이집 차가 요 앞에 도착해요. 손자 얼굴이나 보고 가세요. 아니, 내가 지금 빨리 가봐야 해서 안 되겠다. 다음에 보지 뭐. 또요? 어머님, 승수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거예요? 요즘 계속 피하는 것 같아요. 승수가 어머님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웬만하면 보고 가셔요. 아니다. 다음에 제대로 볼게. 오늘은 약속도 있고 몸도 안 좋아. 무슨 사귀다 헤어진 애인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손자 만나기를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남편에게 달려가 안기려고 했더니 피곤하니까 저리 가 하며 애를 밀어내기도 했고 같이 자고 싶다며 저희 침대에 오른 아들에게 화를 내며 작은 방으로 쫓아냈습니다. 승수, 네가 아직도 애기인 줄 알아? 5살이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고 잠도 혼자 자야 한다고. 언제까지 응애 우는 애기처럼 행동할 거야? 빨리 네 방 가서 자. 아빠 미워. 난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요즘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해주잖아.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아빠 너무해. 어허? 사내 놈이 울긴 왜 울어? 뚝 그치지 못해? 뚝!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목숨이라도 다 바쳐 사랑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해 군대 조교처럼 아들을 훈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도껏 하라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우리 승수 이제 겨우 5살이야. 아직 부모 손을 한창 탈 나이라고.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버릇만 나빠졌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훈육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맨날 집에서 놀게 하지 말고 공부 좀 시켜. 언제는 애는 놀면서 커야 한다더니 왜 이러는 거야? 승수한테도 냉랭하게 대하고 나한테도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며 앓는 소리만 하잖아. 게다가 우리 잠자리를 가진 지 언제인지 알아? 벌써 2달이나 지났어.
내가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 벌써 나한테 실증 난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노골적이야? 밝히는 여자인 줄 알았지만 대놓고 이러니까 당황스럽다.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뭐라고? 당신 지금 나보고 밝히는 여자라고 했어? 부부끼리여도 그렇게 막말하는 건 아니지. 이 못된 남자야. 연애 때나 신혼 때는 어떻게든 내 옆에 오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밝히는 여자 취급을 해? 당신 진짜 나빴다. 목소리 좀 낮춰. 당신의 그 찢어지는 소리 듣기 싫다고. 귀에 소름이 끼친다는 느낌이 든다니까? 맨날 잔소리에 바가지 질려버린다고. 됐다. 그냥 내가 나가서 자야겠다. 거실에서 잘 거니까 괜히 와서 건들지 마. 그이에게 화 좀 냈다고 바로 방탈출을 하고 거실 소파에 가서 자더군요. 저는 그날만 사춘기스러운 짓을 하나 싶었는데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저와 따로 자는 게 좋다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철없고 치사하게 나오기 초반에는 그러지 말라고 좋은 말로 들어와 자라고 했는데 혀를 차며 싫어하는 태도를 보고는 화딱지가 나서 소파에서 자든 화장실에서 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전에 거실에 나가 텔레비전을 켰더니 남편이 심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살벌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자고 있는 거 안 보여? 주말에는 좀 편하게 쉬자. 텔레비전이 거실에 있는 걸 어떡해. 그리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만 잘 자는 사람이잖아. 나 회사에서 시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 당신까지 거들지 마. 집에서 탱자 놀아서 잊어버렸나 본데 회사 생활은 아주 고달퍼. 탱자 논다고? 집에서 살림하고 내조하고 육아까지 하는데 이게 노는 거로 보여? 어디서 주부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 너 잘났다. 여기서 텔레비전을 봐. 난 방에 들어가서 잘 테니까. 어딜 들어가? 당신 어제 술 먹고 들어와서 씻지도 않았잖아. 침대 커버 방금 빨아서 씌워놨다고. 그리고 내 옆에서 자기 싫다는 양반이 내 체취가 100인 침대에서 자고 싶으냐? 아우 짜증나. 알았어. 나 안방에 얼씬도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거실에 침범하지 마. TV 끄고 들어가란 말이야. 이 텔레비전? 내가 산 거야. 혼술해온 거라고. 그러셔. 이 집은 내가 산 거거든. 그럼 바닥에 앉지 말고 공중부양이라도 하면서 지내. 이 인간이 갈수록 태산이네.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다고. 누가 할 소리? 당신이 먼저 시작했거든. 당장 텔레비전 끄고 저리 가. 이렇게 치사하고 유치찬란한 부부싸움을 1시간 내내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이는 아들이 놀아달라고 거실로 나갔는데도 저랑 놀라며 안방으로 보냈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아예 자기 옷들을 거실 모퉁이에 쌓아놓고 안방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남편이 상상도 못했던 짓을 저질러 놓았습니다.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큰 불만이 있었는지 거실 바닥에 사각의 링처럼 테이프를 붙여놓았어요. 이게 뭐야? 바닥에 뭔 짓을 한 거야? 그 테이프 안으로 들어오지 마. 이 안은 내 공간이니까 침범하지 말라고. 기가 막혀. 지금 이 선에 넘어오지 말라고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야? 당신 아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요즘 초딩들도 이런 짓은 안 해. 초딩이 아니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당신이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앞으로는 각자의 공간에 들어가서 말자고. 나도 안방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좋아. 나도 반격해 주겠어.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난 거실만 차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 주방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며 제 공간이니 절대 침범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아들 방은 합의하에 둘이 같이 들어가지 않기만 하며 오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화장실이 하나인데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쓰기로 했습니다. 한 집에서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지켜가며 유치찬란한 동거를 하게 되자 남편과 저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제가 실수로 거실 바닥에 있는 테이프를 밟았더니 그이가 방금 손 넘었어. 벌금 10,000원 내놔. 라며 어이없는 소리 하더군요. 뭐? 벌금? 이 양반아, 주방에 가는 길에 밟을 수도 있는 거잖아. 개처럼 옆으로 지나가도 되잖아. 그게 아니면 점프를 해서 가도 되고
어쨌든 내 공간에 침범한 거 기분 나빠. 빨랑 벌금 10,000원 내놔. 아유, 진짜 초딩이 따로 없네? 알았어. 여기 10,000원. 대신 당신도 이젠 주방에 밥 먹을 때 빼고는 들어오지 마. 내가 직접 밥해 먹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나랑 세준이 밥 먹고 나면 그때 주방에 가서 밥 먹어. 알아들었어? 아이고, 고마워라. 밥 먹을 때 혼자 먹는다니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당신 목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나쁜 놈. 아주 막 나가는구나. 혼자 자유 누리면서 거실 바닥에서 똥칠이나 하면서 살아봐. 남편은 제가 화를 내든지 말든지 혼자의 자유를 만끽하며 잘 지내더라고요. 매일 밤늦게 축구 경기를 보는가 하면 야한 영화를 보더라고요. 애가 볼까 무서워 방문을 열고 당장 끄라고 경고를 하면 끄긴 했지만 하는 짓들이 얼마나 추잡스럽고 지저분한지 눈 뜨고 보는 것만으로도 정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각방 생활은 한 달이 넘게 이어졌는데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화해의 손길 따위는 내밀지 않았답니다. 물론 저도 잘못한 게 있긴 했지만 그이가 아들을 남의 자식처럼 대하고 저를 아내가 아닌 가정부 취급하는 것 같아 먼저 사과하길 기다렸죠. 매일 바닥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밟으며 서로에게 벌금을 주며 치사하게 지냈답니다. 아들은 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자기도 친구들과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며 군소리를 했어요. 아들은 저희 친정엄마랑 자주 시간을 보내서 말투가 어른스럽다 못해 노인스러웠습니다. 에휴, 내가 못 살아. 나한테는 친구랑 싸우면 먼저 사과하라고 가르치더니 어른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랑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빠 철없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냥 귀엽게 봐주면 안 돼? 귀여운 구석이 있어야 봐주지. 네 아빠가 요즘 세준이 너한테도 까칠하게 굴고 엄마를 왕무시한다고. 엄마가 친구를 왕무시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아빠랑 엄마는 친구가 아니라 부부잖아. 엄마, 옛말에 이런 게 있어. 봐주는 게 진정한 승리라는 말. 그러니까 바닥에 테이프 다 떼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아빠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대로 놔둬. 아들은 한숨을 픽픽 쉬더니 이번에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거실에서 혼자 지내니까 좋아? 이 아들내미 보러 방에도 오질 않네? 에휴, 내 팔자야. 부모한테 한창 사랑받을 5살 나이에 이게 뭔 난리람? 세준아, 아빠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네 엄마가 아빠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거 지겨워 죽겠다고. 너도 엄마 잔소리 들어봐서 알잖아. 당연히 알지.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잘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어. 너는 그런 말을 누구한테 배웠냐? 외할머니지. 애를 아주 애늙은이로 만들어놨네. 아빠, 제발 철 좀 들어. 엄마도 여자야. 아빠가 이러면 상처받는 여린 사람이라고. 됐거든. 너 엄마 편 될 거면 저리 가. 아빠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아들은 양쪽을 오가며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설득했는데 저나 남편이나 절대로 먼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부부 싸움에 양가 부모님도 신경전을 시작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반찬과 아들 옷을 사서 가져오셨는데 바닥에 붙어있는 테이프 선을 보시곤 혀를 차시더라고요. 참나, 너는 내 아들을 거실에서 자게 내버려 둔 거야? 바깥일 하느라 피곤한 사람을 딱딱한 소파에서 재우는 게 말이 돼? 어머님, 그동안 이 사람이 절 얼마나 무시한 줄 아세요? 게다가 먼저 각방을 쓰자고 한 것도 어머님 아들이고 바닥에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시작한 것도 이 사람이라고요. 그럼 네가 잘 다독이고 달랬어야지. 내 아들이 이런다고 너도 똑같이 행동하느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이게 뭐야? 어머님 아들이 저러고 지내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를 세게 노려보시며 복화술로 쌍욕을 하시더군요. 아들이 옆에 있어 큰 소리로 하지 못하신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유치하게 이러지 말고 편하게 안방 가서 쉬라고 했답니다. 엄마, 나 이게 편해. 저 사람 잔소리 듣지 않으니까 살맛이 난다니까. 엄마, 손에 든 거 그거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지. 그래,
네가 잘 먹는 것들로만 해왔어. 아예 냉장고도 선을 그어놔야겠다. 네 반찬은 너만 먹을 수 있도록 말이야. 오, 굿 아이디어. 역시 엄마는 똑똑하시다니까. 그런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저 사람한테 냉장고 청소를 시켜버려. 두 모자의 대화를 듣고 기가 막혀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 알아들었으면 냉장고를 청소하라고 눈짓을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수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냉장고에 모든 반찬을 꺼내놓고 청소한 다음에 시어머니가 테이프를 냉장고 선반마다 청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줄자로 재서 정중앙에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의 반찬들과 저와 아들의 반찬을 오른쪽 왼쪽에 배치해서 넣어두었고 서로의 반찬만 먹으라고 하셨답니다. 이에 저희 엄마도 집에 오셨을 때 똑같이 잠시 놀라셨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행동에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엄마 되는 사람이 혼을 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냉장고를 반으로 나눠놓고 반찬을 따로 먹자고 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네 시어머니가 똑같이 반으로 갈라놨다니 나도 똑같이 해야겠구나. 오늘 비싼 한우랑 꽃게 좀 사왔는데 이거 너랑 세준이만 먹어라. 네 서방은 사부인이 해다 준 반찬만 먹으라고 하고. 한우? 꽃게? 와우, 좋았어. 오늘 저녁에 세준이랑 파티해야겠다. 냄새 풍겨가면서 놀려 먹어야지. 박서방 음식에 약하니까 너한테 먼저 사과할 수도 있어. 그런데 쉽게 용서해주지 마라. 이번 기회에 버릇을 제대로 고치란 말이야. 그렇게 엄마까지 저희의 선을 그은 싸움에 일조해 주시며 응원해 주셨어요. 절대 먼저 물러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덧붙이시면서 말이죠. 제 남동생과 시누이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선을 긋고 말씨름을 하는 걸 보고는 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매형, 남자 망신을 다 시키고 계시네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누나가 집에서 육아하랴 내조하랴 힘들게 지내는 걸 뻔히 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선을 긋고 혼자만의 공간을 차지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야, 김현민, 우리 오빠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새언니가 맨날 타박하고 갈고대니까 신물이 나서 이러는 거라 생각이 들진 않니? 그리고 남자가 마음을 닫으면 이해하고 달래줘야지. 똑같이 주방이다, 안방 앞이다. 테이프로 선을 붙여놓는 게 말이 되느냐?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맞은 건 우리 오빠가 아니라 니네 누나라고. 뭐? 박지영,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그만큼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라고. 니네 오빠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저런 성격이면 회사에서 기피 대상 1호일 거라고. 너 말 다 했어? 우리 집 기둥인 오빠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사람은 너랑 새언니뿐이야. 당장 사과해. 너야말로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문해충아. 그리고 매형이 요즘 세준이 피해 다니는 건 아니? 애기 때만 이뻐라 하다가 활동적인 나이가 되니까 귀찮다고 돌봐주지도 않는다고. 우리 오빠는 돈 벌잖아. 니네 누나는 집에 밖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이게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감히 우리 누나를 개무시해? 너랑은 이제 말도 섞기 싫으니까 니네 오빠 공간인 거실에 들어가. 선 밟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심하게 하는데 남편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고 저는 동생에게 시누이는 잘못이 없으니 그만하라고 일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누이가 거실과 주방의 경계선 테이프를 밟으며 말하더군요. 야, 밟았다. 어쩔래? 날 때리기라도 할 거야? 이걸 진짜. 남자면 넌 벌써 한 대 맞았어. 때려봐. 어디 한번 맞아보자. 오늘 깽값 벌어서 외식이나 해야겠다. 못 때리겠지? 이 찐따 같은 새끼야? 이걸 진짜. 남동생이 흥분하며 열을 올리자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선을 밟고 나왔습니다. 저남, 아가리 묵념하고 저리 꺼져. 이게 어디서 나의 귀한 동생한테 욕짓거리야. 당신이나 아가리 묵념해. 내 동생이 틀린 말 하나 한 것도 아닌데 왜 괜히 승질이야? 아가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날 이해해줄 거라 믿었는데 피가 아주 진하시네요. 그렇게 한바탕 남매끼리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 이내 밥을 각자 차려 먹었습니다. 저는 동생 줄 한우와 꽃게를 꺼내서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시누이는 냉장고에 있던 시어머니의 반찬을 꺼내 거실에 상을 차려 밥을 먹었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그때는 남편과 시누이를 위해 밥을 차려주기 싫더라고요. 여하튼 각자 남매끼리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집으로 보냈어요. 양가 식구들 모두 자기 자식 편만 들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화해는커녕 감정의 골이 더 깊어만 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달라지는 게 하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세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려고 주말에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디 딴 살림이라도 차렸는가 싶어 취조하듯 물어봤어요. 당신이 마트엔 웬일이야? 두 집 살림이라도 하는 거냐? 치, 당신이 내 밥을 챙겨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해먹으려고 장 보러 나온 거잖아. 하긴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주는 거지. 어떤 골빈년이 당신이랑 만나겠어. 이 옆에 내가 진짜... 여기 사람 많으니까 그만하자. 각자 볼일 보도록 하자고. 그래, 어련하시겠어. 내 얼굴을 그렇게 보기 싫어하니 피해줘야지.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사서 혼자 배 터지게 먹어봐. 밖에서 만나도 똑같이 티격태격 말다툼을 했네요. 그런데 잠시 후 마트에서 10분 동안만 삼겹살을 반값에 세일하겠다고 방송을 하더군요. 저는 아들과 같이 먹을 생각으로 성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줌마들은 서로 삼겹살을 잡으려고 몸싸움을 격렬하게 했죠. 이윽고 많은 아줌마들 사이를 비집고 마지막 남은 삼겹살을 집었는데 다른 아줌마가 배치기로 저를 넘어뜨리고 삼겹살을 빼앗았습니다. 아, 뭐야? 킹콩이라도 되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이건 반칙이잖아요. 배치기로 사람을 밀치는 게 어딨어요. 당장 삼겹살 내놔요. 뭐야 이년아, 킹콩? 이 멸치 같은 년이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과정이 어찌됐든 삼겹살을 쟁취한 사람은 나야. 이건 내 거라고. 아주 무식한 아줌마네. 이봐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좀 달라집니까?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삼겹살을 먹으면 행복해져요? 그래, 행복하다. 그러게 누가 비실비실 하랬냐? 마트 바닥에서 일어나 삼겹살을 빼앗아간 아줌마한테 똑같이 배치기를 했더니 저만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만했어야 했는데 자존심과 삼겹살을 지키고 싶어 근처에서 구경하던 남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나 지금 이 아줌마한테 제대로 당했어. 당신이 와서 혼 좀 내줘. 쪽팔리게 뭐하는 짓이냐? 그깟 고기가 대수라고 쌈박질을 해? 내 아들 세준이가 볼까 겁난다. 너 혼자 알아서 해결해. 그이는 제가 당하는 걸 구경만 한 것도 모자라 사람들 앞에서 망신살을 주고 떠나더군요. 아줌마한테 배치기 당한 것에 100만 배는 창피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본 킹콩 아줌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남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러냐. 아, 웃겨 돼지겠네. 하긴 너 같은 성질머리의 마누라한테 친절한 게 비정상이지. 게다가 가슴이 절벽이니 성욕도 절로 감퇴하겠다. 내 말이 맞지 이년아? 뭐? 당신 말 다 했어? 지방덩어리가 출렁거리는 니년이야말로 남편 관리 잘해. 네 면삭이랑 몸뚱아리 보면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도망 나오기 딱 좋겠다고. 뭐 이년아? 안 되겠다. 너 오늘 본때 좀 보여줘야겠다. 덤벼. 이 멸치 대가리에 등짝이랑 가슴이 구분되지 않느냐나. 좋다, 덤벼라. 이 지방 99% 돼지 킹콩년아. 저와 그 아줌마는 머리채를 잡고 액션 영화 한 편을 찍었습니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맞았지만 유효타는 제가 더 많이 날렸죠. 다른 아줌마들이 말려줘서 싸움은 겨우 끝이 났고 삼겹살은 제 손에 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매를 맞든 욕을 먹든 상관하지 않던 남편은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찌개를 끓이더군요. 우라통이 터진 저는 바로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집에서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렇지 다른 아줌마한테 맞고 있는 걸 구경하고 나무라는 말만 하고 쓱 사라지냐? 그러고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어이구, 당신 왔어? 맞짱 떠서 이겼어, 졌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구제불능이다. 나 당신이 이 정도로 바닥인지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마트에서 시답지 않은 이유로 쌈박질하는 무식한 여편네가 당신일 줄 몰랐다고. 진짜 못해먹겠다.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이혼? 당신 단어 선택 제대로 한 거 맞아? 후회할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후회?
야, 너 같은 이기주의에 피해의식 쩌는 남편은 없는 게 훨씬 낫겠다. 마누라가 얻어 터지는데 구경하는 놈을 내 남편으로 두기 싫다고. 좋아, 이혼해.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애정도 없으니까 헤어지자고. 그이는 제가 화나서 하는 말을 덥석 물어 이혼하자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요 몇 달 동안 선을 긋고 지내는 남편의 모습과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하며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더니 친정 식구들이 당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연락을 한지 모르겠지만 시댁 식구들도 총 출동했답니다. 그때도 집안 바닥은 테이프로 선이 그어져 있었죠. 친정 식구들은 주방에,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서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공격했어요. 아니, 세주내미 너는 내 아들을 거실에서 재우는 것도 모자라 아예 이혼 도장을 찍겠다고?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며?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막장으로 치닫는구나. 이봐요, 사돈. 마트에서 있었던 일 들었다면서요. 자기 마누라가 바닥에 내팽개쳐 있는데 구경만 하고 떠나는 게 할 짓이에요? 내 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구경만 하는 건 물론이고 새장가 들겠다고 여자를 집에 들일 놈이라고요? 내 아들은 내가 잘 압니다. 오죽하면 모른 척하고 왔겠어요? 사돈딸이 하도 진상이니까 무시해버린 걸 왜 모르냐고요? 그리고 사돈이 냉장고를 반으로 나눴다면서요? 먹는 거로 치사하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건 사돈이 먼저 시작한 짓이잖아요. 사돈이 싸온 반찬을 박서방만 먹으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빈말로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돈은 아예 냉장고 선반에 테이프로 선을 그었다죠? 이제 보니까 세주내미가 누굴 닮아 치조라고 간사한지 잘 알겠네요. 모두 안싸돈을 빼다 박아서 그 모양인가 봅니다. 허! 뭐가 어째요? 내 딸처럼 착하고 현명한 애한테 그따위 막말을 하는 거 용서 못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두 분은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집안이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빠도 한마디씩 하셨는데 역시나 당신의 자식의 편을 드셨어요. 아빠는 아들까지 낳고 살림도 잘하는 저를 떠받들어주지 못할 망정 푸대접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삿대질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주제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지 왜 소란을 피우느냐고 화를 내셨답니다. 남동생과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자기 피가 섞인 저와 남편의 편을 들면서 고성을 내질렀죠. 말다툼은 끝날 기색이 보이지 않는 데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며 1시간 넘게 다퉜답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제가 지난번에 구해놓았던 이혼 서류를 안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혼하고 끝내자. 당신도 나랑 살 마음 없다고 했지. 그리고 시부모님하고 시누이 역시 제가 많이 미우니까 더는 안 보고 사는 게 서로를 위해 낫겠어요. 자, 이혼 도장 찍고 찢어지자. 치,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았냐? 그래, 좋다. 도장 찍고 각자 갈 길 가자고. 저희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하니 양가 식구들은 바로 침묵으로 돌변했습니다. 아직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는지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그이는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독이 되는 걸 느끼고 있어 헤어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기 전에 제가 마지막 요구 조건을 말했어요. 세준이는 당연히 내가 키우는 거 알지? 양육비는 매달 보내줘야 해.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내 아들을 왜 당신이 키워? 난 세준이 없으면 못 산다고. 아이고, 지랄을 하세요. 올해 당신이 세준이를 안아준 게 몇 번이나 되지? 손가락으로 꼽히지 않아? 자식이랑 놀아주기 싫어서 승질내고 훈육한답시고 애한테 겁이나 주는 인간이 세준이가 없으면 못 살아? 지나가는 날파리가 비웃겠다. 아들 세준이는 무조건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더니 시댁 식구들 모두 난리를 치더군요. 애기 때나 예뻐하다가 조금 크니까 무시해버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의 귀한 손주라며 발악하더라고요. 내 손주는 절대 너한테 못 준다. 네가 가르치는 대로 크면 애 인생 망친다고. 우리가 바르고 훌륭하게 키울 테니까 세준이는 포기하고 도장 찍어라. 내 딸이 세준이 인생을 망친다니? 그런 개떡같은 말이 어딨어요? 박서방이야말로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세준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세준이는 우리가 100배, 아니 100만 배는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으니 애를 빼앗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양가 식구들이 세준이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며 서로 키우겠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세준이가 눈을 비비며 나오더군요. 친정 식구들은 주방 쪽으로 오라 손짓했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 쪽으로 오라 손짓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걸어오다 멈추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 고모, 엄마, 아빠 다들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왜 왔니라도 하고 있는 거야? 다들 어른인데 왜 싸우고들 있는 거냐고요. 세준이 잘 나왔다. 너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아빠랑 살 거지? 그럼 이 할미랑 맨날 보면서 살 수 있다. 아니지 세준아.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외할미랑 지내자. 우리 세준이가 좋아하는 건 다 해줄게. 이어서 시아버지, 아빠, 시누이, 남동생 순으로 이혼하면 아빠랑 살아라, 엄마랑 살아라 하며 세준이를 꼬셨답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은 무언가 결정을 했는지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테이프를 밟으며 걸어왔어요. 어디로 갈까나 알아맞혀 봅시다. 팅동탱동. 결정하기 힘드네. 5살 인생이 고달프도다. 세준아, 이쪽으로 넘어와. 할머니가 동화책 매일 읽어줄게. 세준아, 그쪽 말고 이리 와. 외할머니가 세준이 좋아하는 숨바꼭질 매일 해줄게. 식구들이 서로 세준이에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며 손짓을 계속 해대자 아들 녀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가로지르는 청테이프 선을 밟고 걷다가 대자로 뻗어 누워버렸어요. 세준이의 몸은 거실의 절반, 주방의 절반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몰라. 날 반반 나눠 가지세요. 평소엔 귀찮아들 하시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요? 아들, 너 이러기야? 널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니? 요즘 아빠가 사춘기가 와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어린이집에서 배웠는데 사춘기에 걸리면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랬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했단 말이야. 아빠는 지금 사춘기야.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있잖아. 아들의 말에 양가 식구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입을 가리고 진지한 척을 했습니다. 세준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자로 누운 채 어른들에게 할 말을 다 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연세를 드실 만큼 드셨는데 철없는 엄마 아빠가 잘 지내도록 도와주셔야지. 왜 똑같이 싸우고들 난리세요? 외삼촌이랑 고모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친구 먹고 잘 지내는가 싶더니 왜 똑같이 싸워요? 두 분도 사춘기인가? 어쨌든 내가 보니까 다들 피장파장이에요. 다 똑같다고요. 아휴, 5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다니. 그리고 아빠 엄마가 이혼하면 난 희정이네 집에 가서 살 거야. 내 여친이랑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은 날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그 집은 싸우지도 않고 다들 사이가 좋기도 해. 세준이의 말이 끝나자 저희 부부와 양가 식구들이 동시에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5살 꼬맹이 입에서 이런 말이 줄줄이 나오니 재밌기도 하고 어른들은 저희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았죠. 애가 어른보다 낫다는 말이 진짜더라고요. 저희는 다들 쥐구멍이 어딨나 살피듯이 바닥에 시선을 두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윽고 뭔가 감지한 남편이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반으로 한 번 찢고 다시 한 번 접어서 2번 찢다가 이내 갈기갈기 찢고 공중에 뿌려버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 그리로 넘어가도 될까? 당신은 당장 안고 싶어. 치, 그렇게 안고 싶으면 넘어와봐. 그이는 우리를 갈라놓은 선을 넘어 제 손을 잡더니 이내 자기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식구들은 조금 전까지 못 잡아먹어 안달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희망찬 미소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어리석고 부끄러운 줄 느껴서 긴장을 풀고 사과를 시작했답니다. 바닥에 붙여진 청테이프는 남편이 직접 손으로 떼었고 다시는 이런 짓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네요. 그리고는 그동안 안아주지 않았던 세준이를 번쩍 들어 올려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세준아, 아빠가 사춘기여서 잠시 반항했나 봐. 사춘기 다 지나갔으니까 엄마 말도 잘 듣고 좋은 말과 행동만 할게. 우리 세준이랑도 매일 재밌게 놀도록 할게. 어이구, 이제야 철이 드나 보네. 아빠, 사람은 원래 늦게 철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세준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곡을 찌르는 진실이어서 저희는 한참 동안을 부끄러워하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양가 식구 모두 화해하게 되었고 다음에 싸우더라도 각방을 쓰지 않고 꼭 한 방에서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아들 덕분에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 그리고 사이가 틀어졌던 시누이와 남동생이 다시 친한 친구로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다시 합방을 하게 된 저와 남편은 다시 전처럼 화끈하고 뜨거운 애정을 퍼부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과한 바람에 둘째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이는 제 배를 만지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남편이자 가장이 되겠노라 맹세와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그이와 같이 마트에 쇼핑을 나갔는데 사고 싶은 게 어찌나 많았는지 카트를 꽉 채웠어요. 또 지난번과 같이 방송을 하더군요. 삼겹살이 세일한다는 소리에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여보, 나 저기 좀 다녀올게. 삼겹살을 손 안에 넣고 말겠어. 내가 갈게. 홀몸도 아닌데 저 좁은 사이로 어떻게 들어가려고. 이런 건 원래 아줌마들이 잘해. 당신은 구경이나 해? 저는 이번에도 아줌마들 사이를 비집고 얼마 남지 않은 삼겹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손빠른 아줌마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바닥이 보였죠. 이윽고 마지막 남은 삼겹살을 손으로 낚아채는 데 성공했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이 제 삼겹살을 가로채더군요. 지난번에 제 먹이를 훔쳐간 킹콩 아줌마였습니다. 또 아줌마예요? 이번에는 양보하시죠. 지난번에 내 거 가져갔으면 최소한 양심을 지키세요. 또 니년이냐? 허참 가소롭기 짝이 없군. 또 돼지게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겠어. 이건 놔. 내 삼겹살에서 손 떼라고. 삼겹살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아줌마가 이번에도 배치기로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남편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그나저나 삼겹살을 또 빼앗겼네. 여보, 잠깐 앉아서 구경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이봐, 킹콩 아줌마. 당신의 배치기가 방금 임산부를 쳤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임산부? 웃기고 있네. 요즘은 뭐만 했다 하면 임산부라고 협박을 해대지. 이봐요, 겁쟁이 아저씨. 지난번처럼 그냥 쌩까고 갈 것이지 오늘은 왜 안 하던 짓을 하실까? 그러자 남편은 있는 힘껏 달려가 공중으로 붕 떠서 출렁거리는 뱃살로 킹콩 아줌마의 면상을 가격했습니다. 어머, 아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저 남자 새끼가 여자를 때리네. 동네 사람들, 여기 여자 때리는 남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임산부인 내 아내를 밀쳤습니다. 임산 초기라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배치기로 사람을 넘어뜨렸다고요. 남편은 지갑을 꺼내 저희 붕붕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마트 손님들이 자빠져 있는 킹콩 아줌마에게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며 삼겹살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 번 더 공중으로 붕 날라서 배로 킹콩 아줌마를 깔아 뭉갰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의 손에 있던 삼겹살을 빼앗았죠. 야, 편내야. 감히 내 마누라 고기에 손을 대? 다음에도 이랬다간 내 배치기로 지구 밖으로 날려주겠어. 알아들어? 오메, 나 죽네. 여보, 어딨어, 여보? 남편은 아줌마를 깔아뭉갠 채 그녀의 남편이 어디 있는지 살폈습니다. 마침내 아줌마가 가까이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남편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마누라 남자 배에 깔려 돼지게 생겼는데 못 본 척하고 도망가는 거냐, 이 나쁜 놈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쌈박질한 게 100번이 넘는다고.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도 오늘은 당하는 쪽이네. 그냥 당하고 와라. 얼마 전 제 남편과 모습이 똑같아서 같은 여자로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마누라가 못나고 질색팔색한 행동을 했어도 그렇지 얻어 터지고 있는 걸 구경하는 남자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아저씨는 아내가 저런 꼴을 당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래 남자들은 다 그렇게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습니까? 여보, 그만해. 그 아줌마 그만 깔아뭉개란 말이야. 남편은 으쓱하면서 아줌마를 일으켰고 제가 아줌마 남편에게 훈계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맞고 있는데 구경하는 게 이 동네 남자 내력이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킹콩 아줌마가 눈시울을 붉히더니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세대! 내가 저 인간하고 10년을 넘게 살았어. 집에서는 개무시하지. 밖에서는 같이 걷는 게 창피하다고 10m 이상 떨어져서 걷게 한다고. 나의 뚱뚱한 몸이 쪽팔린다면서 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아저씨, 당장 아줌마한테 사죄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란 말이에요. 아저씨는 마트 아줌마들이 몰려오자 겁을 먹었는지 말을 더듬으며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빨리 좀 가자. 에? 아줌마, 남편이 또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 마트로 와요. 여기 계신 아줌마들하고 집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그러자 아줌마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용서를 빌었답니다. 잠시 후 킹콩 아줌마가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세대, 내가 지난번에 배치기에서 쓰러지게 한 건 미안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안하고 임산부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배치기를 하지 않았을 거야. 용서해줘. 내가 왜 이러는지 변명을 하자면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살아서 풀 곳이 없어. 그랬던 거야. 365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아무 때나 터지고 만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절대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배치기를 하지 않을게. 약속해, 세댁. 그래요. 사과 잘 받을게요. 이것도 인연이니까 나중에 밥이나 같이 먹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또 개무시하면 일러주세요. 내가 응징해 줄 테니까. 그러자 킹콩 아줌마는 눈물 콧물이 쏙 빠지도록 울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100번이나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끔 만나는 친구 사이가 되었네요. 이후 남편은 첫째를 가졌을 때만큼이나 애지중지하며 정성스럽게 대해주었고 출산 후에는 평일에는 힘들어서 안 되지만 주말에는 아들과 딸아이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내조하며 지내고 있고요. 휴, 사소한 것이 쌓여 서로가 미워지고 선을 긋게 되어 이혼 도장을 찍을 뻔했는데 지혜로운 아들 덕분에 다시 행복을 찾은 저의 코믹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빵빵 터지는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